예, 9월 15일자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도 전 세계 주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장 초반 상승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더니 장중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다가 결국 마이너스 2.67%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도 그 상승을 시작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의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0.38%, 나스닥도 0.34%가 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인 그 금리 인상 관련된 회의가 불확실성 때문에 그 당분간 증시가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중국의 여러 수치들이 점점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올해 첫 8개월간 고정자산 투자가 2000년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과 그 금리의 불확실성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오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뉴플렉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1, 2만 주, 많아야 5만 주. 한 달에 제일 많은 날이 10만 주 정도였던 뉴플렉스가 어제 10시 반 이후에 급격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작년 12월 16일인가요? 그때 100만 주를 1회 거래하고 나서는 올해는 처음이죠. 특히 그래프를 보면은 시초가 대비 종가가 쭉 올라간 장대 양봉을 나타내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것은 뭔가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이나 그 전에도 이제 이런 장대 양봉이 나타난 다음에 2, 3일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PBR이 0.63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매출이 줄고 수익이 적자로 전환된 상태라서 그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큰 계약이나 M&A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뉴플렉스는 자체 공장을 굉장히 저렴하게 사서 그 공장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죠. 4층짜리 공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안에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부동산 매각이나 M&A 건 이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계부채가 1130조 시대라고 하네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 동안 은행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24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50대 이상 베이비부모 시대가 제일 많이 창업에 나서면서 증가했다.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을 합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약 534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수부진으로 경제 전반에 무거운 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발목이 되는 것 같고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임하면서 치킨집 수렴의 법칙에 따라서 치킨집을 하다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돈 다 까먹고. 그래서 이런 게 반복되면서 우리나라 점점 사상누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진짜 도미노처럼 쭉 큰 이슈가 발생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서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좀 걱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뱅크월렛 카카오가 서비스 중단될 것인지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중개를 담당했던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 6곳이 회의를 시작해서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유료 서비스 전환 문제와 카카오 인터넷 전문 은행 라이센스 획득 여부를 놓고 참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지껏은 은행이 무상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뱅크월렛 카카오에서 유료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이게 수수료 폭을 놓고 서로 갈등이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화된 게 없다. 은행에서는 계속 누구한테만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인터넷 은행이 돼버린다면 자기네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은행들이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비스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으려면 그만큼 카카오가 비용을 지불하는 수밖에 없겠죠. 카카오가 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뭐 최악의 상태로 서비스가 중단됐을 경우에는 더 큰 파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한테는 이래나 저러나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샤오미 홍미 노트 2가 한 달 만에 200만 대가 돌파됐습니다. 자, 지난달 16일 출시 당일 80만 대가 완판되는 쾌거를 이루는데요. 5.5인치 풀 HD여면 미디어텍 칼리오 X10 옥타코어 프로세스. 옥타코어면 쿼드코어보다 더 2배로 많은 거죠. 2기가 램, 32기가 내장 공간, 1300만 화소 카메라, 3000mAh 넘는 탈착형 배터리.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최근 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굉장히 월등한 사양입니다. 그러고도 999위안이라는 놀라운 가격의 출고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삼성이 만들었다고 하면 아무리 싸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40만원 이하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텐데 이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샤오미도 최고의 상품이라고 자찬할 정도로 홍미노트 2가 대박을 치고 있고요. 7월달에 나온 화웨이의 P8 그리고 샤오미의 홍미노트 1, 홍미노트 2 이런 것들이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많이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